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수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2월달 참 시장과 관련된 이 괴롭힘이 있었죠. 그죠? 이 러시아 전쟁 관련된 요 이슈가 좀 시장을 완전히 멘붕으로 만드는, 그죠? 멘붕으로 만드는 이런 흐름들이 거의 한 달 동안 진행을 했기 때문에 투자가분들의 입장에서는 공포, 그다음에 이제 두려움, 그죠? 그리고 어떤 소외감, 그다음에 어떤 손실, 그죠? 좌절, 그다음에 망연자실, 그죠? 그다음에 비관, 남 탓, 그죠? 그다음에 뭐 슬픔, 안타까움, 뭐 기타 등등, 그죠? 이런 구간에 많이 노출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 저는 8월 달, 제가 작년도 8월 달 유동성 축소와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었죠. 그죠? 언제든 빠져도 이상하지 않는 시장이다라고 해서 싸게 사야 된다. 그래서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IT, 반도체, 그다음에 뭐 중국 소비주, 바이오, 배터리,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언택트, 기다려야 될 가격대들, 그리고 자동차나 뭐 화학주도 이런 것들 이야기해드렸죠. 그때는 굉장히 여러분들께 좀 보수적으로,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구간은 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때하고 좀 다르게 가격에 온 주식들, 투자 본질이 남아있는 구간들은, 그죠? 여기에 속하지 말고 우리가 상위 5% 안에 들려면, 그죠? 사야 한다. 가격이 온 기업들은, 그죠? 뭘 빼고 감정을 빵으로 만들고, 결단을 내리려면 많은 이유로 갖다 대서는 안 된다. 하나의 어떤 키워드, 그 키워드가 잡히면 공격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어떤 공포, 두려움, 안타까움. 저는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감정은 빵으로 만들어야 된다. 지금은 고민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여기서 망설이는데 말도 안 됩니다. 사거나 더 사거나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빨리빨리 이동을 한다거나, 이런 전략을 잘 실천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뭐 이번 주 내내 뭐 전화 연결이나 절대 전략이나 방송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수와 관련돼서 기준을 세운다면 이제 11월 달까지는 미국 쪽에서는 중간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지지율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한 10월 달에서 한 11월 달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이제 시진핑 이거 3연임 이거 결정 여부 이때 하죠.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도 좀 온화적인 것보다는 중국 우선주의, 그죠? 좀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해야 가야 되는 이런 분위기.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 전쟁을 일으킨 이 못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원자재 가격 이 상승으로 인해서, 그죠? 수혜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금전적인 이득을 보고 있는 건 사실이고, 물론 제재와 관련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올해 한 10월 달에서 11월 달까지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이슈가 공포가 피크를 좀 치면, 공포가 좀 절정이 되면, 요게 이제 좀 수그러들면 이제 주식들이 좀 빠르게 올라서는 주식들이 좀 많이 나타날 거고요. 요게 좀 마무리가 되면 그때는 또 중국 관련된 리스크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이런 것들이 올해 하반기까지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좀 구조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중장기 하단 박스권 전략을 가져가야겠구나. 이게 딱 저는 잡혀져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올해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금리 인상, 그다음에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으니 가격 오면 하면 된다. 저는 이런 마인드예요. 3,000이나 3,300에서 그렇게 사고 싶었던 사람들이 정작 사야 될 자리에서 망설이는데 저는 이건 말도 안 된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또 이슈를 또 쫓아가는 거다. 그럼 다 죽는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기다려야 될 가격대가 왔으면 감정 빼고 사는 거예요. 내가 견딜 수 있는 비중, 그 다음에 기간 고려하면서. 그 이유 되면 안 됩니다. 사야 되는 이유만, 키워드만 아주 심플하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해 중장기 하단 박스권 전략 딱 나오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항상. 먹고 토하면 안 되겠구나. 일단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추세 전환 되기 어려운 시장 여건이니까 전 계속 반복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싸게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공포 나오면 살 생각을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공포의 어떤 강도, 이 강도가 출발하는 지점이 있을 거고 피크 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이 키예프까지 침공되어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 만약에 더 무리수를 두면 미국이 또는 유럽이 더 무리수를 주면 3차 대전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좀 힘들 것 같으니까 공포의 좀 피크라고 보고서 이제 시장에서는 반응하는 주식들이 저는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3차 대전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생각을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남들이 안심하거나 이제 조금 긴장 풀 때부터는 우리는 좀 조심하는 거죠. 이게 작년도 8월 달부터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공포 최고적으로 올랐었을 때. 그죠? 막 그 주식시장 판도 보기 싫을 때 있잖아요. 90포인트 이렇게 폭락 나오고 어제 같은 경우 막 HTS 막 보는 거 괴로웠죠. 이때 저희 많이 샀어요. 여러분 줍줍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수익병 했던 것도 다시 잡는다거나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공포는 1년 내내 가지 않아요. 피크 치다가 반드시 줄어든다니까. 근데 기업은 이익을 내면 회복을 해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살아있는 기업, 이익 증가가 나올 수 있는 기업, 불안한 시장에서 내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 야, 이 기업이면 내가 믿고 맡길 수 있겠다, 내 돈을. 그런 기업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돈 내고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돈 내고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스트레스 받는 이유를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저점을 맞추려고 한다거나. 그죠? 한꺼번에 지른다거나. 아무런 계획이 없거나. 우량주하고 잡주하고 구별도 못 한다거나. 실적 컨센은 한 번도 안 받거나. 이런 무계획이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가격에 사면 손절 안 해도 되겠구나. 더 떨어져? 오케이. 너 어차피 올해 이익 증가하는 거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다못해 카카오처럼 자사주 소각이라도 해요.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공포 구간 공격이에요. 지금 시장은 물러설 필요 없습니다. 대신 여기서 뭘 필요해요? 거품이 좀 남아있는 애들이죠. 이런 애들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방송 잘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번 주 일요일 날도 제가 공개 방송 9시에 할 건데 오늘 못다한 종목 그때 하더라도 최대한 제가 종목들을 많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자, 먼저 삼성전자 이야기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74,000원 이하에서는 담는 구간. 뭐 여기서 저점 이런 거 그냥 평균 단가 낮추는 구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 전략 이어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뭔 리스크 관리입니까? 그죠? 네, 전략 이어가는 거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13만 원에 따라가면은 제가 또 물릴 수 있으니까 신규로 공략하시는 분들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죠? 이건 이미 보유한 사람의 영역이다. 대신 IT 반도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삼성전자 전고점 치고 가면 그때부터는 중수형 실적주들도 담기 시작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키워드가 뭐예요? 반도체 가격, 상승 요인. 디램에서는 DDR5요, 낸드에서는 낸드 쇼티지, 키옥시의 반사회. 이건 뭐랑 관련된 거예요? 기업의 이익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공포가 쓰고 빠르게 회복될 거 아닙니까? 이런 기업들을 선점해서 공략하는 거죠. 러시아와 관련된,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 하는 거지. 조금 더 여유롭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하이닉스는 지금 신규로 공략할 자리 아니에요. 보유자의 영역인 거지. 근데 올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전략을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LG전자. LG전자는 제가 12만 원대 사면은 먹을 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죠? 이번 구간은. 러시아에 LG전자 이 TV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LG전자한테 TV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도 공장이 있어요. 러시아 쪽에. TV 공장이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TV 약간 영향을 받겠지만 큰 요인은 아니에요. 근데 LG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지. LG전자한테 TV는 중요하거든. TV 가전은. 그래서 LG전자는 조금 더 싸게 사자는 얘기예요. 11만 원대. 안 왔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조금 더 DC를 주자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다음 LG 디스플레이. 자, LG 디스플레이는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게 18,800원대에서 19,000원. 한번 브레이크는 걸릴 수 있다. 근데 반등은 제한적이다. 그죠? 근데 손절하기 싫으면 얼마? 15,500원대까지 기다려라. 그죠? 15,000원대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손절하기 싫으면. 중간에 내가 들어가서 이 마디를 먹겠다. 그렇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손절하는 게 너무 싫어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가지고서 손절하는 건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가격을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가격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추세가 살아있거나 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내는 구간은 유동성 장세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구간은 내 계좌에 최대한 손절 안 해도 되는 기업, 우량한 기업들을 손절 안 해도 되는 가격대에서 사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거 하나 둘씩 수익권은 돌아서거든. 3-4번 손절하잖아요. 계좌가 쿡쿡 까입니다. 지금 같은 구간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성향 차이로 저는 생각해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주력 LCD 모멘텀이 상실됐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요인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15,000원대 와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도 이번 구간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3,000에서 뭐 2,600 깼던 시장 흐름이 나왔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따라갔다면 이거 한 20% 손실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다렸잖아요. 그죠?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지금 기다렸지 않습니까? 16,000원 초중반 올 때까지. 그러니까 손실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사셨으면 여러분들 20% 이상 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뭐 삼성전기에 관련된 매수해야 되는 이유만 찾지 말고 유동성 축소라는 큰 틀이 있으면 내가 얼마의 가격대에 왔었을 때 손절 안 해도 될까? 그게 16,000원 초중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서 이제 홈런 치지 말고 좀 안타 치면서 수익을 내야 되겠구나. 이런 계획만 세우면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자, 한솔, 케미칼. 그죠? 한솔 케미칼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린 게 25만 원대하고 21만 원 제시해 드렸죠. 이 구간에서는 그냥 분할 매수다. 그죠? 이런 거 여러분들 32, 3만 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답답합니다. 그잖아요. 그래도 요 정도 폭락을 피했기 때문에 요 정도 가격에서 분할 매수하면 수익으로 돌아설 수 있는 자리예요. 뭘 여기서 손절을 고민합니까? 더 살 생각을 해야죠. 그죠? 왜? 신사업이 배터리 이쪽 관련된 신사업이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0입니까? 공포가 사라지면 그 꼬리로 달린다고. 아시겠죠? 사는 자리예요. 손절 다른 사람이 하라 그래. 이거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략을 유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렸다 사는 전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한솔 케미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낸드 쪽 관련된 매출이 있는 원익 IPS, 그 다음에 이제 테스, 그죠? 이런 것도 이제 매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 좀 드렸죠. 비중을 싣고 싶으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깃발을 뽑고서 장대 항목을 뽑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하이닉스가 전고점 돌파를 한다거나, 그죠? 그러면 이제 IT 반도체가 장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때는 그러면 비중을 조금 더 실으셔도 되겠지.
지금은 이제 기본 물량을 담아놓는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솔브레인, 소재 관련된 주식 22만 8,300원인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계속 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린 가격이 한 23만 원 되는데 얼마를 기다린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매수 의견을 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는 손절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 따라간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지, 이렇게 진득함치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비중만 신경 쓰면 되겠지. 그리고 소재 관련된 매출이 증가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 랜드 적층수 증가하지 않습니까? 뭐 많은 이유가 뭐가 필요해요? 랜드 적층수 증가인데. 그죠? 예, 네, 그거고. 그 다음, 코미코도, 요 종목도 제가 52,000원대까지 좀 기다리자고 했던 종목입니다. 그죠? 네, 52,000원대까지 기다렸다가 사자. 그 가격이 최근에 왔어요. 그 한 6만 5, 6천원대 이야기 해드렸던 것 같아요. 손절하기 싫으면 52,000원대까지 기다렸다 사라. 그죠? 예, 코미코 같은 경우 주요 고객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있나요? 그렇지 않죠. 미국, 인텔,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램 리서치. 이게 다양하게 나눠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에 대한 거품만 쫙 빼버리면 손절 안 해도 되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하락을 기다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키워드를 잡으면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죠? 기다리니까 오지 않습니까? 사는 거예요, 이제. 더 빠져? 더 사는 거예요. 끝!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이. 그래서 IT 반도체와 관련된 포지션 이렇게 유지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한번 가봅시다. 배터리 가운데서 드디어 삼성 SDI가 51만 원에서 53만 원 왔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50만 원대 초반. 그죠? 근데 그 자리가 온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손절 자리가 아니라 더 받는 자리. 왜? 이 하락을 계속 기다렸잖아. 여러분들 75만 원에 매수를 한다면 계속 분할 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야 되는 이유만 생각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배터리와 관련된 미래의 전망 밝거나 아니면 차트가 유지되고 있거나 외국인 수급이 있거나 기관 수급. 계좌 엉망진창 됐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좌 엉망진창 됐을 거예요. 중간에 만약에 이슈를 쫓거나 그랬으면. 근데 기다렸잖아요. 51에서 53 올 때까지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 몇 개월 됐으면 기다렸잖아요. 근데 저 자리가 오면 제가 타협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손절 안 해도 된다. 손절 안 해도 된다. 손절하고 싶으면 너나 해 이거예요. 왜 너는? 야, 중대형 배터리 흑자 전환됐어. 야, 러시아 전쟁. 그것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공포스러워서 조금 더 빠질 수 있어. 근데 그 공포가 1년 내내 진행되진 않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 70만 원, 75만 원 샀을 때 우린 기다렸다가 산 거야. 51에서 53. 이거 한 두세 번 분할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키워드만 알면 되죠. 중대형 배터리가 흑자 전환됐어요. 적자 밸류까지 왔네. 사야죠.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할 때. 전쟁을 맞출 겁니까? 여러분들의 전쟁이 끝나는 시점을 맞추실 거예요? 그거 어려워요. 우리는 힘이 약한 개인 투자가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시장이 어수선한데 남들은 추격 매수할 때 기다리는 거. 남들은 망설일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을 때 매수하는 거. 그리고 그 매수를 했으면 몰빵을 한다거나 신용을 하게 되면 잠을 못 잘 거 아니에요. 두 달이 못 피지 않습니까? 내가 견딜 수 있는 비중 두 번에 나눠 사야 되겠는데 요 가격에서 손절 안 해. 니들이나 해. 중대형 배터리 흑자 가격이 제일 중요해. 아직 공포가 남아있으니까 한 번 정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지 뭐. 전략이 다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면? 전략 가져가는 거예요. 토 달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배터리 흑자 전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포스코 케미칼. 그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게 11만 원 깨질 때 차트 다 빠진 다음에 여기서 매수 의견 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11만 원까지 다 깨진 다음에 요런 자리에서 기다리라고 했던 게 중요한 거지. 요런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자고 했잖아요. 손절하기 싫으면. 왔잖아요. 그죠? 근데 전쟁 얘기가 나오네.
러시아 전쟁은 지금은 상수.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장기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공포가 지속되지는 않는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비중이 오면 산다. 끝. 그죠? 포스코 케미칼 관련되어서 11만 원 자리에서는 매수 의견 드리고 있죠. 그다음에 SKC. 여러분, 가격대가 지겹습니까? 물어볼게요. 제가 SKC 13만 원 이야기 했잖아요. 여기 18만 원, 17만 원. 이게 지겹습니까? 이 가격이? 지겹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지겹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건 질투라고 생각해요. 13만 원이 올 때 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게 지겨운 게 아니라 고맙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3만 원 깨졌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이 13만 원이라는 자리 이때부터 계속 기다렸잖아요. 그죠? 다 빠진 다음에 여기서 매수, 이건 의미가 없죠. 이때부터 이야기해드렸단 말이에요. 다 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상으로. 그잖아요. 이게 지겸이건 질투하는 거예요. 단가를 높게 샀다는 얘기지. 13만 원의 가격이 반가웠거나 고마우면 기다렸다는 얘기지. 저는 그런 분들이 앞으로도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는다는 거, 기다린다는 거. 통제거든요. 근데 이 13만 원에 왜 매수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돼요. 13만 원 왜 매수해야 되는지. 작은 문제 해결했을 때라고 했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이 7% 나왔을 때하고 14% 나왔을 때하고 여러분 몸값이 똑같습니까? 1,000원짜리 물건을 파는데 70원 남길 때하고 1,000원짜리 물건을 파는데 140원 남겼을 때 몸값이 똑같아요? 이거 그냥 거저 아닙니까? 근데 러시아 전쟁 이슈가 나오네. 근데 난 전쟁 이슈 알 수 있어요? 언제 끝날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나는 그거 몰라. 근데 야, 요 가격은 거저야. 근데 공포 끝나면 이거 수익으로 돌아설 수 있겠다. 여러분. 기다렸으니까 지금 수익 전환 됐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지. 이거 기본 한 30%씩 다 손실하고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 근데 기다리셨던 분들은 자기를 일단 이긴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유동성 축소 구간에서. 사는 구간이에요. 그죠? 배터리 가격 많이 왔고, 그 다음에 제가 별도로 보자고 했던 종목이 하나 있어요. 별도로 보자고 했던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 그죠? 기다리자. 얼마까지? 35만 원 깨질 때까지 손절하기 싫으면. 56, 7만 원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 기다리자고 했죠. 보유자 영역이지. 신규 손절하기 싫으면 기다려라. 35만 원대까지. 그럼 왜 35만 원대까지가? 그러면 이 35만 원이라는 가격이 와야만 매수를 하려는 생각이 있다는 얘기는 툴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차트에서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안 나오지. 공모 가격 30만 원인데 안 나옵니다. 거품을 제거하는 가격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를 던지면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한마디 다 제압을 해야 됩니다. SK 하이닉스가 97,000원 그냥 낸드를 흑자되는 전환된 자리야. 흑자 전환돼서 다 사. 그냥 다 KO잖아요. 많은 이유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키워드 딱 던져졌을 때. 네이버도 마찬가지. 30만 원 깨지면 제가 매수 의견 드렸고 여기서 놓치신 분들은 따라가지 말고 기다려라. 30만 원대 초반. 다시 매수. 그죠? 예. 러시아 전쟁 이슈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전쟁 이슈가 나왔어요. 러시아 전쟁 이슈하고 네이버 본업하고 뭔 상관이에요? 공포 때문에 빠지는 거지. 근데 이커머스 시장이 여러분 3, 4년 전에 나왔던 거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라인이 적자에 허덕였을 때하고 라인이 흑자로 돌아섰을 때하고 똑같냐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손절하는 게 아니라 매수입니다. 기다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카카오 9만 원 이하에서는 제가 줍줍이죠. 신사업에 대한 성과. 그죠? 9만 5천 원대에서 9만 7천 원대까지 기다렸었죠. 13만 원대까지. 그리고 여기서 투매 가격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겠다. 9만 원 잡아라. 꼬리 전략 이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언택트는 그냥 매수해요. 그냥 사야 되는 자리. 주정 나오면 또 반가워야 될 자리. 그 다음에 게임. 카카오 게임즈.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렸던 자리는 6만 8천 원 자리고 6만 3천 원. 그죠? 요 가격에 가까우면 기대 수익률은 높고, 그 다음에 지금은 홈런보다는 안타를 쳐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C소프트가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린 거는 51만 원대하고 이제 59만 원대인데 51만 원 제압하기까지는 좀 수렴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회복은 할 텐데 메인 자금이 지금 안 들어와서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전략은 좀 유지하니까 기간만 좀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넷마블 가겠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10만 원, 2,500원 정도 되는데 제가 이건 9만 원 정도 돼야 손절 안 할 수 있다라는 의견 좀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 좀 드렸고, 그리고 바이오도 좀 꿈틀꿈틀 되는데 물론 뭐 일동제약처럼 개별 재료로 좀 급등이 나온 주식들도 있습니다. 근데 자금을 붙으려면 메이저급을 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바이오제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 바이오사이언스 요 세 개의 동주와 장대 양봉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흐름은 반전될 거예요. 요 포인트 꼭 참고하시고 전략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투자였습니다.